아침, 점심, 저녁 코딩을 식사처럼. 안녕하세요. 코딩 새끼입니다. 재미로 사행시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기함수는 귀한데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하지만 수 틀리면 포기한다. 사행시처럼 제기함수가 정말 어려운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도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준에서 기본 DFS 문제를 풀었을 때 검색을 하지 않고 풀려고 노력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계함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저를 따라서 재계함수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백트래킹, DFS 같은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재계함수는 재귀함수. 내 자신을 부르는 함수를 뜻합니다. 나라는 함수를 다시 부르는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함수를 네모칸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나. 이렇게 해서 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를 호출을 하고서 실행을 해보면 maximum recursion depth accessed 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통 C 언어나 C++로 구현하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뜨게 됩니다. 이 현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한재기라고 하는데요. 나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의 이름은 플로우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우를 넣어서 불러주고 처음에 부를 때 0을 집어넣고 호출을 할 거예요. 무한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종료 조건입니다. 재기함수를 몇 번째에서 리턴 시킬 건지를 만드는 게 종료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floor를 3층까지 내려갔을 때 리턴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floor의 값을 증가시켜줘야 3까지 가겠죠. 그러면 부르기 전에 플로어를 하나를 더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무한재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라는 함수에서 플로어를 처음에 0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플로어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나를 부를 때 1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재기호출 함수를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로어가 1이 더해지고 나의 2가 매개 변수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로 불렀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3을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될 거고요. 다시 이어서 나의 3이 들어가서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if문에서 플로우가 3이기 때문에 리턴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매개 변수가 3으로 들어간 나 함수에서 리턴이 되고요. 리턴이 되면 이 나라는 함수를 호출한 부분, 즉 6번 라인에서 코드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 7번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7번 라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리턴이 되고 여기도 7번 라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리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종료가 돼요. 디버깅을 해서 어떻게 재기함수가 불러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체크 포인트를 if문에다가 걸어줄게요. 이 벌레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디버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층수가 0이에요. 0층에서 시작하죠. 8번에서 나를 0을 넣고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스텝 오버, 스텝 인투, 그리고 스텝 인투 마이 코드, 스텝 아웃. 일단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 스텝 인투로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코딩 새끼 파일 3번 라인에서 걸려 있고 이 나가 한번 호출이 된 게 스택에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플로어가 1이 되고 1층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가 불러진 게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1을 더하면 플로어가 2층이 되고요. 다시 매개 변수 2를 넣고 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을 또 더해서 3층으로 가게 되고 재개함수가 총 4개가 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혹은 종료 조건으로 재개함수를 끝내주기 전까지 이 함수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플로어가 3층이었을 때 종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리턴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6번에 걸렸지만 지금 플로어는 3층이고 그 앞에 있던 나는 사라졌어요.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2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위에 있던 재개함수가 호출된 것이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층도 정리가 되고 0층도 정리가 되고 소스코드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 처음 재개함수를 설계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무한재개가 일어나니까요. 0부터 2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먼저 출력을 하게 되려면 여기에 프린트 플로어를 해야겠죠. 플로어가 1이 플러스가 된 후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1부터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라인에 체크 포인트를 걸어주시고요. 벌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직 나 함수가 호출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출을 하게 되면 0층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함수가 불려진 것을 왼쪽 화면에 보실 수가 있겠죠. 0을 출력하게 되고 콘솔로 가게 되면 0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따라서 내려가면 플로어를 하나를 더해주고 다음 재개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 함수가 스택에 쌓인 걸 보실 수가 있죠. 프린트를 해주게 되면 1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2를 늘린 다음에 나 함수에 매개 변수로 2를 넣어주고 이제 2층에서 2를 출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1을 또 더해서 3을 넣고 나 함수를 부르게 되지만 우리가 3번 라인에 정해뒀던 종료 조건 때문에 여기서 리턴이 돼요. 방금 맨 위에 있던 나 함수가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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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0, 1, 2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력했던 건 0, 1, 2예요. 0, 1, 2가 아니라 0, 1, 2, 3을 출력하는 재개함수 호출로 바꿔주세요. 힌트는 이 5번 줄을 바꾸시면 됩니다.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화면을 일시정지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구하셨나요? 정답은 승수를 출력하는 걸 나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 바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0, 1, 2,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라인에 체크 포인트를 걸어 주시고요. 0을 넣고 나를 부릅니다. 그럼 이제 0층에서 0을 출력하게 되겠죠. 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료 조건에서는 걸리지 않겠죠. 0층이니까. 1을 더해서 1층에 나를 부르게 되고 1을 출력합니다. 그럼 1을 출력하고요. 다시 2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를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3을 다시 호출하게 되면 3이 출력이 되고 종료 조건에서 리턴이 되게 됩니다. 3층에 나가 사라지고 2층에 나가 사라지고 1층에 나가 사라지고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문제와 같이 코드의 순서를 바꿔서 3, 2, 1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화면을 일시 정지해 주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푸셨나요? 정답은 프린트 플로어를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3, 2, 1이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 함수로 호출할 때 0을 넣어주고요. 충수를 하나 더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 또 나에서 1을 하나 더해줘서 2를 부르게 되고요. 2가 불려진 나 함수에서 3을 또 부르게 됩니다. 나 3에서 이제 if문에 걸려서 리턴이 되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재기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프린트를 했었을 땐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먼저 호출이 됐어요. 0, 1, 2, 3 이렇게요. 반대로 호출이 끝난 다음에 숫자를 출력해 주게 되면 거꾸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2로 들어왔지만 아까 위에서 1을 더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에 있는 층수는 3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 3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다시 1층으로 돌아와서 얘도 여기서 1이 됐었으니까 프린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0층에서 마찬가지로 1이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1이 돼서 결국엔 3, 2,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나 함수, 즉 재개 함수를 호출할 때 어느 부분에 코드가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 함수를 짜실 때 그림을 직접 제가 그린 것처럼 그리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0, 1, 2, 3, 2, 1을 출력하는 재개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재개함수 안에서 어느 곳에 프린트를 한 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 주시고 풀어 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정답이 잘 나왔나요? 정답은 5번 라인에 프린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0, 1, 2, 3, 2,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작게 그려야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을 넣고 불러서 이제 재기함수 불러주는 위치, 이제 1 더해주는 건 표시 안 하고 진행을 할게요. 1로 부르고 나 1, 나 2 호출하죠. 나 2가에서 나 3을 넣고 호출을 하고요. 이제 나 3에서 이 부분에 걸려서 리턴이 돼요. 그러면 리턴이 되고 리턴이 되고 리턴이 돼요. 여기서 정답은 0, 1, 2, 3, 2, 1을 출력해야 되니까 0부터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플로어 플러스 1이 되기 전에 출력을 해야 해요. 그러면 나 함수에 0이 들어왔을 때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린트가 먼저 되고 1이 출력이 된 다음에 플로어가 1이 추가가 되고 나 2에선 프린트가 2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 층을 추가해줘요. 네, 이제 3으로 가게 되면 if문이 먼저 위에 있기 때문에 3에서 걸려서 리턴이 돼요. 그러면 이 나 다음에 아까 거꾸로 출력했던 거 있죠? 그 프린트가 3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갔을 땐 지금 현재 상태에 나의 매개 변수 1을 넣은 위치에서 프린트 위에 코드를 보시면 플로우가 1이 더해져 있어서 2가 됐잖아요. 그래서 2를 출력해 줄 거고 마찬가지로 리턴을 하게 되면 나가 0층일 때 플로우가 1이 더해져 있으니까 프린트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0을 if문 전이 아니라 재기 호출 전에 0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을 출력해주고 나 2층에서 2를 출력해주고 그리고 나 3층에서 출력이 없죠. if문에서 리턴이 되니까요. 그리고 리턴을 한 다음에 나 3층을 호출한 부분 그 다음 라인 8번 라인에서 3을 출력하게 됩니다. 똑같이 8번 라인에서 나 2층을 부른 재기 함수 호출이 끝나고 2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층을 부른 나 재기 함수 호출 밑에 부분 8번 라인에서 1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보실 거는 1, 2, 3, 3, 2, 1을 출력해보세요. 이 두 개의 프린트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숫자를 출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푸셨나요? 이제 정답은 1부터 출력을 해야 하니까 플로우가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1, 2, 3, 3, 2, 1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게 그림으로 또 그려볼게요. 나 매개변수 0을 넣고 0층에서 나를 1층을 호출해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을 호출하고요. 2층에서 3층을 호출하고요. 이제 3층에서 종료 조건을 만나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리턴, 리턴, 리턴. 그리고 끝. 첫 번째로 1부터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정답은 1, 2, 3, 3, 2, 1입니다. 그럼 1부터 출력을 하려면 그 다음 층을 부르기 전에 그리고 플로어가 추가가 된 후에 프린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로어가 1이 추가가 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2에서 2층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때 if문을 지나고 플로어가 1이 추가가 된 다음에 3이 출력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if문에서 3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턴이 되고 리턴이 됩니다. 나 함수를 부른 7번 라인이 아니라 8번 라인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7번 라인은 이미 3층에 나를 부르고 나서 리턴이 된 다음에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행이 되면 프린트 지금 이 위치에서 플로어의 값은 이미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해주고 또 8번 라인에서 프린트 마찬가지로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프린트 1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기함수 파트 1을 끝내도록 할 거고요. 각자 이 코드를 직접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고 종료 조건을 설계를 해보신 다음에 코드를 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재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쌓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런치와 재기함수의 응용편을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브랜치와 종료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그 다음인 순열과 조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DFS를 최종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